여러분 안녕하세요. 논문 컨설팅회사 지식편의 박원수 이사입니다. 오늘은 논문 작성법 제4강 코릴레이션, 한국말로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오늘은 상관관계가 무엇인지 좀 알아보고요. 그것이 코릴레이션이 인과관계와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이해를 좀 시켜드리고, 자꾸 실수하는, 논문 쓸 때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관관계라 하면 어원적으로 말 그대로 어떤 두 개의 현상이 우연에 의해서 같이 변동하는 관계, 이런 것을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인과관계하고 명백하게 다른 점은 둘 간의 인과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부합하지 않더라도 두 변수가 우연에 의해서 인과성이 없는 상태인 거죠. 같이 변하고 있다. 같은 방향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A라는 변수가 변하니까 B라는 변수도 변하더라. 이런 관계는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인과성과 완벽하게 다른, 우리가 학문의 세계에서는 엄격하게 구분하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서 표현들을 하고 사용해야 될 것들입니다. 상관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신다면 이후에 그런 실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상관관계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과대하게 인과관계인 것처럼 해석을 하거나 토론을 하는 경우는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아주 비평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컨대 그렇습니다. 지난 제3강에서 인과관계의 세 가지 조건을 말씀드렸는데, 이것과 상관없이 이런 조건이 하나도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하게 두 개의 변수 값이 일정한 패턴을 보이면서 변하는 정도를 보이는 것, 이거는 상관관계입니다. 바이 찬스, 우연에 의해서죠. 예컨대 한국에서 지난 50년 동안 민주화 지수는 굉장히 증진되는 현상을 보여왔습니다.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도까지 오면서 민주주의는 보통 학계에서 1점부터 10점까지 지수를 주는데, 한국은 계속 증진되는, 우상향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우연하게 교회 수가 또 늘어났죠. 교회 수가 민주주의라는 변수하고 상관없이 별로 관계가 없는 거죠. 인과관계가 없는 거죠. 없이 초기에 50년대 몇 개 있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는 쭉 이렇게 가파른 상승을 보여왔습니다. 이 경우 우리는 인과적인 조건,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엄격하게 프루브를 할 수 없다면 이 두 개의 변수, 교회 수가 증가한 것과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점증한 것은 그냥 상관관계에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무리하게 한국 사회에서 교회 수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민주화가 증진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나 주장을 하시면 부족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교회 수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민주주의가 증가할 수도 있고 다른 요인에 의해서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를 가지고 교회 수 증가한 것과 민주주의 증가한 것을 두 개의 데이터를 각각 X축과 Y축에 설정해 놓고 일정한 우상향으로 패턴이 올라가는 현상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교회 수인 것처럼, 교회 수 증가 때문에 민주주의가 증가한 것처럼 주장을 하면 무리한 주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과관계를 그렇게 주장을 하시려면 교회 수 때문에 교회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민주화가 증가됐다는 민주화가 향상되었다는 주장을 하시려면 인과관계 세 가지 조건이 시간적인 선행성, 그 다음에 공동변화의 원칙, 그다음에 허위적인 관계의 배제 원칙에 걸맞는 그 세 가지 원칙에 맞는 에비던스들을 제시하고 설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는 상관관계하고 엄격하게 구분해서 우리 학계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또 다른 변수를 한번 가져와 볼까요? 한국 사회 민주주의가 증가한 지난 50년간의 데이터가 있다 손 치더라도 그 데이터 외에 어떻게 싱글 마더의 증가 어떻습니까? 늘었을 가능성이 있죠. 엄격한 통계를 제가 안 봤기 때문에 제가 가설 수준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왔다면 그러면 싱글 마더, 그러니까 그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들이죠. 어머니 수가 홀 어머니 수가 증가했다고 해서 이것이 민주주의에 영향을 줬거나 아니면 반대로 민주주의가 증가했기 때문에 홀 어머니 수가 증가했을까요? 아니면 교회 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홀 어머니 수가 증가했을까요? 아니면 홀 어머니 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교회 수가 증가했을까요? 이건 때문에 뭐뭐 때문에 B가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모두 어떻습니까? 인과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표현인 것이죠. 뭐뭐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 인플루언스 됐다, 이런 얘기죠. 이건 또 역시 단순 상관관계, 우연에 의해서 두 개의 데이터가 같은 방향 또는 반대 방향으로 공동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것은 단순 상관관계에 불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한 변수를 또 가지고 오면 자살률, 슈사이드 레이시죠. 자살률이 최근에도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최근까지 데이터를 다 가지고 오고 민주화 지수를 이렇게 비교한다면 이거 역시도 자살률이 올라가니까 민주주의가 증가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주주의가 증가했기 때문에 자살률도 높아졌다 이거 함부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다른 얘기들로 얼마든지 있죠. 한국 사회 예컨대 청소년 범죄율이 높아져서 민주화가 증가됐다 같이 올라갔으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변수가 데이터상으로 비록 탄탄하게 상관계수 값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냥 우리가 표현상에는 상관관계가 있었다 어느 정도 디그리를 보여주면서 방향까지 표시해서 두 변수 간에는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을 A 때문에 B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든가 B 때문에 A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아주 조심해야 될 절대 금물입니다. 자, 보통 이제 상관관계 표시는 기울어진 R자로 표시합니다. 우리는 row라고 하죠. row라고 하는데 0값에서 1값의 값의 크기를 갖습니다. 부호는 방향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향성만 가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통 표현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A 변수와 B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을 때 약 0.0에서 0.2나 p 밸류가 유의 수준 안에 있다 이렇게 됐을 경우는 매우 낮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A하고 B 사이에는 매우 낮은 정적 상관관계에 있다. 더 이상 표현하는 것은 무리합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그 정도. 그 다음에 0.2에서 0.4 정도 있다면 앞에 0.2에서 0.2, 0.0에서 0.2까지는 매우 낮은 정적 상관관계라고 표현한다면 0.2에서 0.4는 그냥 낮은 상관관계가 있다.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마이너스 관계일 때는 부적 상관관계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0.4에서 0.6까지는 뭐라고 할까요? 영어로는 moderate positive correlation 이렇게 표현하는데 완만한 한국말로 완만한 정적 상관관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그 R 값이 0.6에서 0.8까지 가면 우리는 이거는 high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high positive correla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말로는 높은 정적 상관관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0.8을 넘고 1.0까지 가면 A하고 B 변수 사이에는 매우 높은 정적 상관관계에 있다. 이 정도만 표현하시는 겁니다. 더 무리하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정적이든 부적이든 그건 방향성만 얘기할 뿐 절대값의 크기는 두 변수가 얼마나 코릴레이션이 높은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께서 참 많이들 오해들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에서 이런 우리나라 대표적인 어학 사전인데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영어로 it found a link between drinking coffee and a decrease in the risk of gallbladder disease in men. 아마 gallbladder disease가 남자들의 어떤 그 담석증 뭐 이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는 좀 제가 모를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을 그 영어 사전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커피를 마시면 남성들에게 발생하는 담석증의 발병률이 감소되는 상관관계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사전인데 꽤 큰 공식적인 사전이란 말이죠. 그렇지만 이건 상관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 무리하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엄격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커피를 마시는 것과 남성의 담석증 발병률 간에는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뭐 커피를 많이 마시면 담석증의 발병률이 감소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는 인과관계적인 표현입니다. 그런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코릴레이션 어널리시스 결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우 주의하셔서 표현을 해야 됩니다. 학위 논문에서 특히 이런 것은 금방 쉽게 드러납니다. 쉽게 드러나는 것이고 아니 인과관계 기본도 모르네. 아니면 상관관계하고 인과관계도 구분을 할 수 없네.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면 좋은 점수 얻을 수 없습니다. 많은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상관관계하고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구분해서 표현상에 사용해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제 4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